부자의 마음은 계산기보다 빠르다. 길게 핀 들꽃처럼 돈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피어나는 모양이 다르다. 누군가는 돈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라 여긴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그림이 있다.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가능성이다. 예전에 한 노인이 내게 말했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돈이 따라오지. 당시엔 그 말이 그저 멋진 말장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숫자를 쫓는 삶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마음이 빈 사람은 아무리 돈이 손에 들어와도 그것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부자의 삶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서 기회를 읽어내는 눈, 그리고 그 기회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이것이 바로 돈을 부르는 첫 번째 공식이다. 단순히 많이 벌고 아끼고 투자하는 기술 이전에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감각이 먼저다. 창밖에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 돈도 같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에너지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굴을 바꾼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는 멀어지고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겐 자연스레 다가온다. 부자는 먼저 자신을 부자로 여긴다. 그렇기에 돈은 그를 피해가지 않는다. 작게 시작하는 이들이 결국 크게 이긴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루에 단 1원의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숫자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가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질주하는 힘.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날 꽃을 피우듯 돈도 그렇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이자,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매일 1,000원을 아끼는 일이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1,000원이 매일 모이고 그 모인 돈이 또 다른 기회를 부른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부러워하지만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란다. 이쯤에서 기억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루에 1%씩 나아지면 1년 뒤엔 32배가 된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의 힘이다. 돈을 버는 일도 마인드를 바꾸는 일도 결국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꾸준함은 마법이 아니라 원칙이다. 사람들은 종종 큰 도약을 원하지만 진짜 부는 반복된 사소한 선택들 위에 세워진다. 게다가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돈을 소중히 대하고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바꾼다.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질수록 외부 세계도 그 진동을 감지한다. 그리고 돈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시 찾아온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다. 대신 오늘 작게라도 시작하라. 그러면 내일은 어제보다 분명히 다르게 빛날 것이다. 시간은 돈보다 강하다. 누군가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다. 시간은 우리가 가장 무심코 흘려보내는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라는 것. 단,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은행에 묻어둔 돈은 더디게 움직이지만 오래 두면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불어난다. 그것이 복리다. 복리는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낳는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이 떨어지는 시기다. 부자들은 이 순환을 일찍부터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시작과 유지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투자하고 시간이 흐르는 걸 허락해 주는 것. 그 사이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돈은 그 시간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믿음이 자리한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모든 걸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쌓여가는 흐름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그 흐름 끝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무섭게도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갈라진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 어느 날 저녁,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조용히 앉아 숫자를 나누어 보았다. 72, 60.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12, 바로 연 6%의 수익률로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12년, 이름하여 72의 법칙. 이 단순한 공식 하나가 인생의 돈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72의 법칙은 숫자가 들려주는 가장 정직한 이야기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 법칙은 나침반이 된다.
어디에 투자할지, 언제쯤 그 결과가 나타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무엇보다 이 법칙이 좋은 이유는 복잡한 금융 지식이 없어도 시간과 수익률약 사이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의 수익률이라면 자산은 6년마다 2배가 된다. 반면 3%라면 무려 24년이 걸린다.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다. 조금의 불편함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성장률을 선택할 것인지, 안전하지만 느린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숫자 놀이는 단지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생 전체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뒤의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복리는 돈에도, 습관에도, 생각에도 작동한다. 72의 법칙은 말해준다. 돈은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좋아한다고. 돈은 흐른다. 멈추면 썩는다. 시골 외할머니 댁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맑고 시원한 물이 매번 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그런데 어느 해 이 우물이 말라버린 적이 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물을 길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는다. 돈도 같다. 돈은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움직여야 의미가 있다. 저금통에 갇힌 채 먼지만 쌓인 지폐는 아무 힘이 없다. 오히려 그 돈이 누군가의 가게에서 커피로, 또 다른 이의 주머니에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흘리는가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도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소비를 지출이 아니라 순환이라 여긴다. 투자처럼 돈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흐름을 만든다.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듯 돈도 흐를 때 더욱 깨끗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마음도 따라간다. 인색한 마음은 돈을 막고 풍요로운 마음은 문을 연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배움에 투자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쓰는 그 모든 순간, 우주는 그 흐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그 에너지를 되돌려준다. 돈을 사랑한다면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돈은 다시 당신을 찾아온다. 더 큰 흐름으로, 더 깊은 의미로. 인플레이션과의 숨바꼭질, 풍요의 방패 만들기. 언제부턴가 시장에 가면 늘 같은 물건인데 가격표가 달라져 있었다. 몇백 원 오르고 또 오르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돈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작아지고 있었다는 걸.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적들은 늘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건 조용히 다가오는 것들이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지갑을 비워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풍요를 지키려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방패가 필요하다. 그 방패가 바로 수익률이다. 단 1, 2%라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그 차이가 쌓여 당신의 자산을 지켜준다. 다시 72의 법칙을 꺼내보자. 연 6%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지금 가진 돈의 구매력은 12년 후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그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파도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그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바람을 맞으며 방향을 바꾸는 배처럼. 돈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노력, 인생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풍요는 단지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킬 줄 아는 마음과 지혜에서 온다. 부의 에너지, 끌어당김의 법칙, 누군가는 늘 돈 걱정을 하고 누군가는 늘 돈이 따라붙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품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에너지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끌려간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붙잡으려 하면 돈은 자꾸 미끄러진다. 모자라지 않을까?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은 결핍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우주는 그 진동을 감지하고 더 많은 결핍을 보내온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원하는 것을 먼저 느끼고 믿고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쓸 때마다 이건 내게 더 큰 흐름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돈은 두려움을 싫어하고 사랑을 좋아한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돈도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된다. 종종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곧 물질의 세계로 흘러나온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사실이다. 돈은 당신의 종이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내는 마음의 진동 그 자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떤 생각으로 당신의 불을 그리고 있는가? 끝까지 가는 자만이 불을 거머쥔다. 길을 걷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정표를 만난다. 누구는 중간에 돌아서고 누구는 멈춰 선 채 하늘만 바라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묵묵히 걸음을 이어간 이만희 끝에 도달한다. 부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시작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의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시작은 했는데 잘 안 돼요. 운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마주한 건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체다. 씨앗을 심은 날 바로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돈도 기회도 삶의 변화도 시간을 요구한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를 맛볼 수 없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루에 1,000원을 모으든 매달 투자 금액이 줄어들든 그들은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느리고 지루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이 믿음 하나가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건 단지 돈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향한 확신이다. 그것이 진짜 부다. 돈은 그저 따라오는 결과일 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매일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용기다. 부는 그 길 끝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단지 끝까지 걷는 자의 손에 조용히 안긴다.